기소르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중국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중국 이꼴 거짓말이다. 중국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간 연료, 곧 소모품 이상도 아니라는. 정확하게 국민고. 예. 국민 80%가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공산당 세력 20%만 경제 성장의 수요를 보고 이 좌파적 환상 탓에 서구도 실상을 못 받는 거죠.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인권 침해적이고 한데 중국은 사회주의고 좌파들은 사회주의가 이상향, 미국은 나쁜 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좌파적 지식인들한테는 이런 나쁜 면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중국이 흘러가다 보니 중국에서 가장 최고의 저주는 너는 다음 생에도 중국인으로 태어날 것. 제가 이제 지난주 그 방송에서 이제 댓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농민공과 공돌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소 이전의 자유와 창업의 자유, 재형저축, 주택부금 등의 제도 등입니다. 공돌이 공순위로 서울에 왔으나 열심히 저축하고 판잣집 사서 부자된 분들이 많아요. 독립해서 영세하지만 기업을 운영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게 전태일 이전에도 그랬어요. 기본 자유민주 체제가 중요하다고. 이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공, 공돌이로 동일한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공돌이들이 중산층으로 편입돼 갖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거고. 예, 중국은 이 농민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익하다가 말 건데 그 모습이 비아디의 몰락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이 시진핑의 과대망상증.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이제 전제군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발전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도 사실 그 박정희 모델을 많이 뺏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진핑은 애가 멍청해갖고 세종대왕이 나라를 이끌면 인민들이 좋을 텐데 이 새끼가 연산군이어갖고 지금 중국이 절단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진핑 오만이 중국의 미래를 위협할 거다라고 망명한 전 중국인 교수. 그의 오만이 불러오는 무모한 정책들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절단내고 있는 게 비아디 CAT이고요. 외교적으로는 대만 침공하려고 했었다. 대만 침공 때문에 사실은 시진핑이 모가지가 잡혀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다. 대만의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미국과의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거나 경제정책 실패로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멈추게 될 것이다. 미국의 관세로 해갖고 경제정책 실패해서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갖고 이제 이럴 때 항상 전쟁하면 좋으니까 대만을 전쟁하려고 하다가 장유시아가 이 새끼가 미쳤나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지금 축출하려고 한다. 요게 이제 그 포린 어페스에 이제 기고한 글이고요. 마오쩌둥 비서 출신인 이루이는 1980년대 당 중앙조직부 부부장을 지내면서 시진핑을 몇 번 만났는데 그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라고 했다. 무식한 거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건 제가 아닙니다. 무식한 애가 대빵을 하는 게 제일 하는 겁니다. 무식한 애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제일 하는 거야. 작가님. 이런 애들은 높은 자리 가면 빡빡 우긴단 말이야. 남 말 안 듣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거를 시 주석 자신도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짱점이 후진타오면서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인데 이 새끼는 대가리가 빠았다. 개 빠았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결정적인 개인적인 약점이에요. 칭화대 하면은 되게 좋은 대학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시진핑이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 갖고 청와대를 좋은 대학으로 만든 거예요. 지가 나올 때는 개판이었고 따라지였는데 지가 졸업하고 나서 돈을 퍼부어 갖고 학교에 위상을 올린 거야. 이야, 이것도 새롭네.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의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식의 수능고사 같은 것들이 1966년에 중단됐다가 1977년에야 부활됐어요. 그 사이에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냐? 우리 홍유병께서 얘가 칭화대를 가야 된다. 얘가 베이징 대학을 가야 된다. 추천으로 수능이 중단되었던 시절 중국은 공농병학원 추천제를 통해서 대학 입학 인원들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개판이었다는 거죠. 그때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거죠. 전국의 대학들은 스스로 신청하거나 군중이 추천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서 학교의 심사를 받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개딸들끼리 뭐라고, 야, 요번에 너가 서울대 가야 되지 않아? 너 요즘 빠떼야시 그 저기 유튜브 커뮤니티에 너 매 하루에 하나씩 악플 달았잖아. 네가 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충성할 맛 나겠네요.
시진핑 역시 이 추천제들을 통해서 청와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죠. 시진핑이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는 결국 이제 시중신이라고 하는 이제 부총리 아들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게 평등을 주장하는 중국의 참모습이다.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학 입학은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승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거죠. 개딸들의 서울대 입학은 개딸 사상의 위대한 승리, 이런 거 이제 달아놓고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 리커창은 1977년에 시험 쳐서 베이징 때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격지심, 열등감, 그래서 암살했다. 질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꿀 수 없는 황제의 칙령.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주석님 그거보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건의를 하면, 이 새끼 너 저기 가방끈 길다고 새끼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명령을 내리면 토를 못 달게 한다는 거예요. 토 달면은 야 내가 새끼야 대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고, 대학 뒷문으로 나왔다고 새끼야 너 나 구박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진짜로. 2022년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안 풀고 제로 코로나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중국 경제가 그때 한번 절단났었어요. 2월달 상하이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자 리커창 총리 산하의 국무원은 60명의 전문가를 소집해서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이제 오미크론은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네네. 이때 오미크론이 막 창궐해가 코로나의 숫자가 막 올라갔었지만 전 세계는 다 풀어주는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20년 우리가 풀렸었잖아요. 그때 중국만 안 풀고 계속해서 끌고 갔는데, 이때 당시에 장관들을 이제 관할하는 게 이제 국무원 총리니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전문가도 소집해갖고 의견 한번 다 모아봐. 당시 참석자들은 현재 완화된 거리두기 규정만 잘 준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이 보고를 받고 경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지키라 이 지랄을 하고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상하이에 있던 해외 법인들이 회사 다 뺐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변경하는 걸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게 못 배운 새끼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사실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정책의장 하면은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신 있으면 얘기 들어보고 토론하고 이제 합의점을 찾을 텐데, 얘기하면 틀릴 거 많이 알잖아. 자기도 자기 수준은 아니까. 말을 못하게 하려고 고발한다는 거지. 시진핑의 과대망상 3중 세트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네. 중국몽, 대국 굴기 하는 게 바로 두 번째로 대만 점령, 세 번째로 전기차 굴기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친중배국 언론들 여의도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의 지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는 세 번의 역사 결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채택하는 역사적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법 같은 거고요.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이제 2022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하면서 중화민족 부흥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고, 네. 한 3년 가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중국 작살나겠다 하는 위기감을 중국 공산당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반대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라고 좀 약을 좀 쳐준 게, 양념을 조금 쳐주신 게 관세 전쟁이다.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본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이제 기고문을 쓰신 게 있어요. 힘을 통한 평화와 대중국 압박의 가속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승리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열전이든 냉전이든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경쟁 관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방법일 뿐이며 명확한 목표는 승리여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진핑 몰아내고 대국 굴기나 G2나 BRD가 CATL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다 라는 따위의 얘기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책 방향이다. 트럼프 진영의 정책 방향이라는 거죠. 24년 8월이니까 선거 전에 트럼프 진영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내거시 밑에 안 하잖아요. 야, 그건 보면 아직도 트럼프는 미시간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좀 이따가 내려오겠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다니까. 한심하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얼마 얘기 나오고 있죠? 55%. 이때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 245도 주고 뭐 3,450도 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60% 갈 거를 네. 24년 8월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중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할 거다. 당연히 AI도 있겠지만 배터리 쪽, 전기차 쪽도 다 얘기 된다는 겁니다.
미중 대립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고 한국은 대미 관계뿐 아니라 대중 관계 관리의 어려움도 더욱 증대되지 않습니다. 줄을 서야 된다는 거죠. 미국 편, 중국 편 손들어야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나는 양다리 외교할게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갖고 이제 이데일리 TV 가서는 트럼프 2.0 핵심 정책은 딱 한마디로 중국 말살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시던데 사실은 이 얘기는 다 여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전달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전달드리는 역할이니까.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 이제 그것도 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와 힘을 합쳐 시진핑을 몰아야지. 이게 이제 다 그런 얘기고 트럼프 관세로 만들어지는 뉴월드와 수혜주는 이제 이게 다 이런 맥락으로 나온 거고 말씀드린 건데 한국의 친중 매국 언론과 친중 매국 여의도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저러다가 말겠지 중국 이기겠지 시진핑이 앞으로 100년 1000년 해먹겠지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트럼프는 좀 있으면은 미국의 성난 국민들의 탄핵 시위에 갖고 끌어내려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네. 답은 이상하게 된다. 뭐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무식한 애들 뭐 무식한데 뭐 이유가 없고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예. 미국 중국 경쟁의 목표는 관리가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끝장 봐서 철저하게 짓밟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중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더 큰 마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 협상해갖고 이게 쉽게 물러나서 이게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아닌데 초반에 다들 오해했던 거잖아요. 척하다가 말겠지. 아니라니까.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비밀 문건이 아니에요.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나 네이버링에서 나도 찾은 거야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이거. 남들이 하는 얘기 내가 시민에서 하는 얘기 그냥 물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넘어가고 하는 게 습관이어서 그래요. 바보들 사이에서 당신 똑같이 바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바보가 되는 그 구간에 오히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거죠. 예.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 트럼프 시대 주식 투자에서 뭐가 유망할까? 알려면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뭔가.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를 모델로 제시를 하는 거고 결국은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들어가고 이제 처음 딱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 우리 스타워즈에서 소련 작살내겠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이건 임기 말리 되니까 소련이 저절로 붕괴하고 세계 평화 찾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원조는 레이건 때 썼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 족보가 있다니까. 다시 레이건 시대로 가자는 거고 네. 레이건 시대가 뭐죠? 냉전 시대였잖아요.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거를 미국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박수 치지 왜 이상하게 보겠어요.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이상한 소리나 쳐듣는 당신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동맹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거죠.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보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틴저는 시진핑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충분한 힘을 구축해야 된다. 전쟁하더라도 이제 꿀은 눕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하냐? 선거 유세 중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거 물어보는 사람 외신이에요. 외국 기자예요. 외국 기자는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외계인 침공 때나 답을 생각해. 그러니까 너랑 안 만나주는 거야. G7에서 내하고 얼굴조차 안 마주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 망신 개망신이다. 네 수준이 처참한 거다. 중국 대만에 실시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24년 그때 총선 때. 이번 대선 때 또 했어요. 중국 대만 실시.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이냐? 엄청 틀린 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보고서 좀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기가. 무식한 거 좀 티내지 좀 알아요. 좀 제발. 에? 미국과 중국의 네. 경제적 탈동조와 디커플링이 가속될 거다는 거죠. 관세 얘기가 24년 8월 달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을 무역에서 배제시키자 하는 게 디커플링이고요. 네. 반대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거는 이제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관리 감독하고 제어하자 하는 게 디리스킹이었단 말입니다. 디리스킹 꺼져 디커플링 해야 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결된 애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미국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더 확실하게 못 들어오는 거죠.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에 나서겠다. 한국, 일본 이런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은 끼인 국가 딜레마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외계인 침공할 때나 중국이 대만 침공하지 않겠냐 이런 식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보기에 당신이 대통령으로 인정받기가 참 어렵지 않으실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가 과거 무역 시스템은 실패했다. 다시 볼 생각을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국 와서. 과거처럼 다시 중국하고 무역하고 뭐 관세 없고 이런 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네. 관세 우리 25% 물리겠던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말겠지. 저거 뻥카겠지. 저게 겁주고 나중에 이제 은근슬쩍 다시 돌리겠지. 지금 언론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도 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다시 25% 그때부터 우리가 내야 될 수 있어요. 7월 8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2주 좀 넘게. 아직도 주식시장에는 이제 위대한 영도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20일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전혀 그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지금. 포틴저 오브라인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국가들의 강한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거를 미국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지.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고든창, 그레이트 고든창, 나는 중국 문제 관련해서 한국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의 종속적인 변수로 한국 문제를 고든창이 다루는 거예요. 중국 문제 관련해서 나는 네 말이 거의 100% 옳다고 생각하고 네 말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냐? 라고 불러일으켜갖고 거기에서 직접 언급한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 인물이 고든창인데 지금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고든창은 음모론자다. 극우 음모론자다. 한심하다. 당신들의 수준은 한심하다. 이날에 이제 고든창이 지금 민주당의 수계 리짜이밍은 훨씬 더 친공주의자이고 훨씬 더 무자비하고 훨씬 더 친중주의자이고 훨씬 더 친북주의자며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반미주의자입니다.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마가라는 행사에서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을 보고 트럼프가 나는 네 말에 동의해라고 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재명을 뽑은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그래 하고 넘어가겠냐. 한국의 이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